만약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꼭 받지 않길 바란다면 슈퍼볼 밤에 시도해보세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결승전을 즐기는데 이것은 그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에요. 비록 손으로 경기를 하지만 미식축구는 이 두 스포츠, 럭비와 축구, 유럽에서는 풋볼로 알려진 것에서 발전되어서 이렇게 불려요. 또 규칙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 경기를 했었어요. 1958년 NFL 챔피언십 경기는 지금까지 최초로 연장전에서 끝난 유일한 NFL 타이틀 경기였어요. 그날 밤 볼티모어 콜츠는 뉴욕 자이언츠와 경기를 하고 있었죠. 경기장에는 6만 8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찼고 또 수십만 명의 팬들이 NBC 채널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군중들이 너무 난폭해져서 방송을 담당하던 MBC 케이블이 끊겼어요. 경기가 금방 곧 끝날 것만 같아서 당장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그해 초 뉴욕타임즈는 제작자에게 그런 시나리오에 대안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아마 경기장에 누군가를 보내야 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했죠. 그들은 타임아웃 후에 업무 관리자를 보내 필드를 왔다 갔다 하도록 했어요. 경찰관들이 한동안 그를 쫓았고 다들 그 사람을 그저 소란스러운 팬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식으로 타임아웃 중에 첫 경기를 뺀 방송을 NBC가 구했어요. 작전회의 없는 축구 경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 말은 모두가 동그랗게 빽빽하게 모여 전략을 논의하거나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축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갤러댓의 청각 장애인 쿼터백인 폴 허바드 덕분에 1890년대에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는 다른 팀들이 자신의 손신호를 읽는 것을 원치 않아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팀원들을 촘촘히 원으로 모았죠. 1982년 스탠포드 카디널과 캘리포니아 골든베어스는 마지막 순간에 펼쳐진 경기 때문에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스탠포드가 20대 19로 앞섰고 4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간은 골든베어스가 역전하기에 충분했어요. 5번의 후방 패스를 했고 짠! 마지막 터치다운을 했어요. 25대 20으로 이겼어요. 프로 미식축구공과 달리 대학 경기에서 사용되는 공은 야간 경기 중에 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쪽 끝에 흰색 줄무늬가 칠해져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 장비 회사인 윌슨은 1941년부터 NFL 경기에 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이제 매년 4,000개의 공을 생산해내요. 역사상 최초의 미식축구 경기는 러트거즈 대학과 프리스턴 대학 간의 경기였어요. 학생들 사이에 인기 있었지만 꽤 거친 스포츠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 공공장소에서 미식축구하는 게 금지되기도 했어요. 유명한 럭비 선수인 월터 캠프는 예일대 축구팀의 주장이 되어 승리했습니다. 그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엔드존까지 20야드 라인은 레드존으로 알려져 있어요. 빨간색은 방어를 위한 경고색이어서 그 이름으로 선택되었어요. 일단 공격수가 이 구역에 도달하면 최고로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드 아이언 축구는 이 경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운동장이 요리에 사용되는 석쇠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슈퍼볼에 경기하는 NFL 팀을 감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2013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짐 하보와 존 하보는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감독이었고 큰 경기장에서 서로 맞붙었어요. 그들의 부모님은 슈퍼돔에서 지켜보고 계셨죠. 큰 형인 존이 이겼어요. 둘은 경기 후 잠시 축하 인사를 나눴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 경기가 감정적으로 아주 힘들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1970년에 합병될 때까지 각자 챔피언이 있는 내셔널 미식축구 연맹과 미식축구 리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구조에 대해 결정해야 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했는지 맞춰보실래요? 꽃병에 5가지 선택지를 넣고 무작위로 하나를 꺼냈어요. 캔자스시티의 라마 헌트 시장은 단돈 98센트짜리 장난감에서 영감을 받아 슈퍼볼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의 아내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그걸 발견했고 이 작은 공이 작은 집 위로 튀어오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는 않았고 심지어 다른 이름을 위한 대회도 있었지만 장난감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을 이길 만한 건 없었죠. 첫 번째 슈퍼볼은 1967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오늘날 VIP석을 사려면 1억 3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데 비해 당시 티켓은 15,000원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경기가 있던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에는 빈자리가 많았죠. 장소는 경기 시작 6주 전에 선택했어요. 지금은 실제 경기 3년 전에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 슈퍼볼 이후로 경기를 식별하기 위해 로마 숫자를 사용해왔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었죠. 예를 들어 슈퍼볼 2023은 그해 초에 개최되겠지만 시즌 대부분의 경기는 2022년에 플레이될 거예요. 유일한 예외는 슈퍼볼 50이었어요. NFL은 슈퍼볼 L로 명명한 게 티켓 판매를 감소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NFL은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하는 슈퍼스타 가수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음반 판매량이 항상 경기 후에 급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황금 시간대에 그곳에 출연하는 게 예술가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죠. 그래도 쇼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돈은 받아요. 13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 나쁘지 않은 거래죠. 각 슈퍼볼 팀은 108개의 공을 받아요. 그중 54개는 연습용 공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54개는 실제 경기에서 사용돼요. NFL 경기의 하프타임은 보통 12분에서 15분이에요. 하지만 진행 중인 경기력에 따라 슈퍼 하프타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돼요. 44회 경기에서 어떤 팀이 킥오프를 시작할지 결정하기 위해 뒤집은 동전은 지구를 도는 나사 우주선에서 11일을 보냈어요. 경기가 항상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경기장에는 다른 기능을 하는 7명의 관계자가 있어야 해요.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셔츠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심판이 순위가 제일 높고 책임질 게 제일 많아요. 그러고 나서 심판, 후심, 선심, 사이드 저지, 라인 저지, 그리고 필드 저지가 있어요. 마이애미는 11번의 경기로 슈퍼볼을 가장 많이 개최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10번 개최한 뉴올리언스예요. 보통 따뜻한 기후나 실내 경기장에서 열려요. 유일한 예외는 경기가 열릴 때의 온도가 섭씨 4도였던 뉴올리언스의 툴레인 스타디움에서의 경기였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자기들이 대표하는 주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이 팀은 1898년에 설립되었고 애리조나는 14년 후에 공식적으로 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NFL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죠. 51년을요. 해가 졌고 시계를 보니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네요. 지금은 호르몬 수치 때문에 근육이 최상의 상태일 겁니다.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 낮에 운동할 때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만약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기로 했다면 체육관은 비어있을 것이고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기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룹 수업을 많이 듣는다면 이 시간에는 수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하루를 보낸 후 러닝머신 위에서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신체 활동은 미래의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꽤 좋은 방어 수단입니다. 작은 스트레스 덩어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비용 보고서를 끝내라. 이번 주에 회의가 5개나 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운이 있거든요.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울 땐 무슨 일이든 참을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력을 보고 내일을 준비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들죠. 거실 가운데 매트 위에서 운동을 하든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든 저녁에는 더 조용할 겁니다. 만약 집에 있다면 불빛을 어둡게 해서 몇 시간 안에 잘 거라는 소식을 뇌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운동도 더 오래 하게 될 거고요. 밝을 때보다 20% 정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의 변화를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저녁 운동은 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잠을 더 잘 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루 중 언제라도 운동을 하기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운동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빨간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에 빠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운동 후 90분 동안 타이머를 맞추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충분히 쉬게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운동을 조금 일찍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3시간 동안 기다리세요. 불면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하는 대신에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몸에서 힘이 날 거예요. 이게 잠이 안 올 때를 대비해서 하는
4, 7, 8 호흡법도 알려드릴게요. 혀 끝을 앞니 윗부분 뒤에 두세요. 그리고 쉿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입으로만 숨을 내쉬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숨을 쉬세요. 그 다음에 숨을 참고 7을 셉니다. 이제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면서 8을 세고 다시 쉿 소리 내세요. 이 호흡을 3번 반복하면 곧 깊은 꿈에 빠질 거예요. 스트레칭이나 가볍거나 중간 강도의 운동처럼요. 요가는 자세를 개선해주고 허리 근육을 늘려서 요통을 예방해 줄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의 가동성이 좋아지고 몸이 더 유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 다른 멋진 운동은 수영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수영장에 가보세요. 혼자 전세라도 낸 듯 몇 바퀴를 돌 수 있을 거예요. 전신 운동을 하고 지구력도 길러질 겁니다. 수영을 자주 하면 심장과 폐가 감사 인사를 하겠죠. 수영장에 뛰어들기 전에 근육을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기억하세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심야의 시내로 나가는 것도 좋을 거예요. 웨이트 운동을 해도 좋지만 너무 강도가 높으면 안 돼요. 심하게 운동을 하면 밤새 에너지가 가득해져서 눈이 말똥말똥해지게 될 거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 후에는 눈을 감을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면 동네를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이것도 운동이에요. 만약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침대에서 운동을 해보세요. 콘크리트 위에서 주무시지 않는 한 매트리스는 안정적인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폼 매트나 운동용 공과 같은 효과를 내줄 겁니다. 다리를 뻗고 반드시 누워주세요. 무릎을 굽히고 바른 침대에 평평하게 놓은 후 양손은 옆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곧게 펴질 때까지 엉덩이를 침대에서 들어 올리세요. 다리는 펴지 않고 침대에서 한쪽 다리를 들면서 받쳐주는 발꿈치는 아래로 눌러주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허리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발을 다시 침대로 내려놓고 반대쪽에서 반복해주세요. 20번 반복합니다. 아니면 레그 리프트를 할 수도 있어요. 다리를 곧게 펴고 발과 발가락은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다리 하나를 45도까지 들어 올리고 1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침대 아래로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5, 20번씩 해주세요. 3세트를 하고 세트 사이에 30초씩 휴식합니다. 리버스 크런치. 먼저 양손은 옆에 두고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다리를 곧게 펴고 발가락이 침대 헤드보드에 닿을 때까지 복근을 얼굴 쪽으로 당겨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침대 쪽으로 내립니다. 매트리스에서 등이 아래쪽으로 굽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갈비뼈에 힘을 줘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깁니다. 전체 과정을 10회 반복한 후 30초 간격으로 3세트를 해주면 됩니다. 팔굽혀펴기도 할 수 있어요. 침대 가장자리 근처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세요. 그 후에 엉덩이가 침대 가장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앞으로 기어가세요.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처럼 손은 바닥에 놓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등은 일자로 유지해주세요. 10회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30초씩 쉬면서 3세트를 해주세요. 아침 운동도 장점이 있어요. 우선 결정을 다시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이미 문을 나서서 헬스클럽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마침내 몸이 완전히 깨어났을 땐 바로 눈앞에 있는 기계에 집중하며 운동을 하고 있겠죠? 하루 종일 더 적은 양을 먹게 될 거고요. 아침 운동이 배고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만약 살을 빼야 한다면 공복 운동이 지방을 더 많이 태워줄 거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건 아침에 더 쉽겠죠. 오후에 하는 운동 역시 좋습니다. 밤에 하는 운동처럼 이미 몸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힘, 유연성, 심지어 지구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반응도 빠르죠. 농구나 축구와 같은 게임이 안성맞춤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기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 운동 후에 너무 덥다면 찬물로 샤워를 하세요. 샤워를 하면 근육도 회복될 거예요. 심지어는 살이 빨리 빠지도록 도와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먼저 스트레칭을 해야죠. 스탠딩 햄스트링 스트레칭.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서주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발은 옆에 두세요. 머리를 바닥으로 숙이고 앞으로 내려가면서 숨을 내쉬세요. 머리, 목, 어깨는 편안하게 두세요. 그리고 나서 종아리를 발로 감싸고 약 45초간 버티세요. 마무리를 하려면 무릎을 굽히고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개구리 스트레칭. 엎드린 자세로 시작합니다. 무릎을 밀어서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두세요. 발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놓고 안쪽 가장자리를 바닥에 닿게 두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밀어보세요.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운동할 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탈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싶다고요? 안 돼요. 과식도 피하도록 하세요. 당근과 브로콜리를 곁들인 닭가슴살 요리처럼 단백질과 섬유질이 가득한 음식을 드세요. 아니면 밤에 운동을 하고 식단 제한을 하기로 했다면 밤엔 음식을 그냥 피하셔도 좋을 거예요. 오전이든 오후든 심지어 밤이든 운동은 항상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줄 겁니다. 덤벨은 바벨 벤치프레스와는 달리 양팔이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덤벨은 큰 근육뿐만 아니라 작은 근육도 단련하기 때문에 가슴 근육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근육을 준비하기 위해 간단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슈퍼맨 홀드.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세요. 팔과 다리를 뻗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꽉 조이세요. 허벅지와 발을 바닥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동시에 팔과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등 근육을 조여주세요. 이 자세를 2-3초 유지한 후 다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1회입니다. 10에서 15회씩 3세트 하세요. 움직이는 테이블. 바닥에 손바닥과 발을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엉덩이를 들어서 몸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하고 무릎이 90도 각도로 구부러지도록 합니다. 코어를 조이고 몸이 올라갈 때 천장을 보세요. 이 자세를 2-3초 유지한 후 내려갑니다. 이렇게 45에서 60초 정도 해주세요. 브리지 플로어 프레스.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덤벨은 가슴 위에, 손바닥은 마주보게 합니다. 엉덩이를 올리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며 엉덩이 근육을 조입니다. 몸은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엉덩이와 덤벨을 함께 내립니다. 바닥에 닿으면 멈추세요. 그런 다음 다시 브릿지 자세로 올라가면서 덤벨을 다시 모읍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가슴뿐만 아니라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플라이 프레스. 벤치에 누워 가슴 위로 덤벨을 팔 길이 정도 높이로 들고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제 덤벨을 옆으로 빼면서 발을 내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통제된 동작으로 하세요. 덤벨을 내리면서 팔꿈치를 동시에 구부리면서 어깨 쪽지를 꼭 조여주세요. 가슴이 시원하게 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팔꿈치는 90도 각도로 내려갑니다. 완전히 편 자세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동작 범위를 좁히세요. 다시 돌아가서 가슴을 조이고 팔을 원래 위치로 올 때까지 완전히 펴세요. 이 운동은 경사 벤치에서 할 수도 있어요. 플라이 프레스는 근육을 만들고 어깨를 강화하는 데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한 팔, 한 다리 덤벨 로우. 이 운동은 몸 전체를 사용하지만 주로 가슴과 광배근을 공략하고 햄스트링도 스트레칭합니다. 오른쪽 다리로 서서 오른손으로 벤치나 덤벨 받침대와 같은 안정된 표면을 잡으세요. 이제 몸을 구부리고 가슴을 내리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왼손으로 덤벨을 잡고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리고 허리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10회 반복 후 방향을 바꿉니다. 잘하게 되면 벤치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이 충분히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균형 감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좋은 방법입니다. 코어를 조이고 등을 평평하게 하고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덤벨 푸시업. 이 운동은 등 윗부분, 코어, 발, 어깨 그리고 물론 가슴을 겨냥합니다. 덤벨을 잡고 플랭크 자세로 들어갑니다.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게 하세요. 발가락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무릎을 대고 하세요. 코어에 단단히 힘을 주고 등은 평평해야 합니다. 몸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되 몸을 대지는 마세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바닥에서 멈춘 후 다시 시작 위치로 밀어 올립니다. 시작 자세일 때 어깨를 아래, 뒤로 돌립니다.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골반을 안으로 당기세요. 이건 전신 운동입니다. 이 팔굽혀 펴기가 부담스럽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일반 팔굽혀 펴기로 한 후에 덤벨 푸시업을 시도하세요. Standing Above Chest Fly. 이건 발, 어깨, 가슴에 좋습니다. 손에 덤벨을 쥐고 똑바로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팔은 옆으로 곧게 내립니다.
팔을 어깨 높이와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올릴 때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고 팔은 바닥과 평행을 유지합니다. 반복 횟수가 아닌 정확한 자세에 초점을 맞추세요. 등을 평평하게 하고 코어에 힘을 주세요. 정면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세요. 잘하게 되면 점차 무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짐볼 덤벨 플라이. 짐볼이 있으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전신 운동도 되고 균형 감각을 높여줄 거예요. 발을 앞으로 뻗고 짐볼에 앉으세요. 목, 등 윗부분, 어깨가 공 위에 올 때까지 걷습니다. 무릎이 90도 각도로 세워질 때 몸은 지면과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손에 덤벨을 잡습니다. 손바닥이 가운데를 향하게 합니다. 이제 발을 바닥에 수직이 될 때까지 뻗으세요. 덤벨을 천천히 옆으로 내리면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가슴이 잘 펴지고 덤벨이 정면에 위치하면 멈추세요.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가세요. 손을 다시 모을 때 가슴을 조이세요. 그러면 가슴 근육이 단련됩니다. 다리가 더 잘 받쳐주도록 하고 싶다면 발을 조금 더 벌리세요. 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다면 발을 서로 가까이 두세요. 짐볼 덤벨 풀오버. 이전 동작과 동일한 시작 위치를 잡습니다. 발은 짐볼 위에서 몸의 상체가 평평해질 때까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지면과 평행하게 유지하세요. 이것을 브리지 자세라고 합니다. 양손은 덤벨의 한쪽 끝을 가슴 위로 잡고 있습니다. 발은 곧게 펴고 코어에 단단히 힘을 주고 허리는 운동 내내 최대한 곧게 펴야 합니다. 이제 덤벨을 머리 위와 뒤로 내리세요. 발은 몸의 나머지 부분과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에 신경 쓰세요. 덤벨을 흔들지 마세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덤벨을 올리세요. 짐볼을 사용하지 않고 발을 약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서 한다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스밴드 프레스. 선체로 발을 힙 너비로 벌리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힙니다. 덤벨을 오버핸드로 잡으세요. 손바닥은 아래로 향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덤벨이 지면과 평행이 되게 합니다. 이제 시작 위치했습니다. 팔을 쭉 뻗고 팔꿈치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덤벨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가슴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내내 근육을 완전히 펴고 덤벨을 꼭 쥐어서 가슴 근육의 긴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크러쉬 프레스. 이 운동은 스퀴즈 프레스라고도 합니다. 가슴 가운데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개의 덤벨을 각각 손에 들고 평평한 벤치에 누우세요. 가슴 위로 덤벨을 잡으세요. 손바닥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가운데 부분으로 함께 누르세요. 이게 시작 위치입니다. 덤벨을 함께 누르면서 가슴 위 팔 길이만큼 밀어 올려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잠깐 멈춰서 가슴 근육을 조이고 천천히 동작을 반대로 하고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가세요.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 덤벨 하나를 들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세요. 손으로 덤벨 양쪽 끝을 잡습니다. 덤벨을 손바닥 사이 가슴 높이로 잡으세요. 팔을 팔꿈치에서 조금만 굽히세요. 손바닥으로 덤벨을 조이세요. 그러면 가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팔을 쭉 뻗고 가슴에서 덤벨을 밀어냅니다. 이제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갑니다. 어깨 아래로 덤벨을 내리지 말고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코어에 힘주세요. 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론은 틀렸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는요. 식사를 거르면 몸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고 마지막 음식 섭취가 전날 저녁이었다면 몸은 단백질을 소모하는 모드로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특히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이 염분 수준의 균형을 더 많이 조절하게 되거든요. 운동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훈련을 시작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마시고 600ml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 15분 전에 240에서 300ml의 물을 더 마시세요. 훈련 전에 짧은 파워 낮잠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만일 낮잠이 30분이 넘게 되면 오히려 낮잠을 자기 전보다 훨씬 더 졸릴지도 몰라요. 운동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바깥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조깅을 하기로 했어요. 옷을 8겹씩 껴입으면 금방 땀이 날 것이고 땀이 증발하기 시작하면 추위를 느끼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이 껴입지 마세요. 입은 옷이 너무 따뜻하면 안 됩니다. 합성 섬유와는 달리 땀을 잘 흡수하는 천연 직물을 선택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더 느려지고 달리기를 별로 잘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힘을 내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겁니다. 둘째,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면 근육이 잘 풀리지 않아 부상당할 위험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좋지만 운동의 제일 마지막 단계를 위해 남겨두세요. 쉬는 날을 꼭 챙기세요. 쉬는 날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 운동 때문에 피곤한 근육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운동 실력도 증가하고 부상당할 위험이 적어집니다. 일주일에 7번 운동하면 실증이 나고 무리하게 되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고 프로 선수는 일주일에 5일이라도 운동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카페인을 멀리하고 운동을 끝마친 후에만 신선하게 끓인 커피 한 잔을 즐기세요. 커피는 신진대사에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체중을 확인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만약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몸무게가 줄기는커녕 느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증가한 체중은 근육이라서 질이 좋은 체중입니다. 또한 하루에 여러 번 저울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체중이 하루 종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방과 근육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체중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공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 효과를 다음날의 근육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통증은 근육 섬유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처음으로 한 운동이었다면 통증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운동 초보자가 아니라면 운동을 한 다음날 근육이 약간 긴장되었다고 느껴지면 조심하세요. 근육통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건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만약 운동에 열정적이지 않고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효과도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한 가지는 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더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매우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워리프팅은 아마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요가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해보세요. 스포츠에서는 적을수록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운동도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 됩니다. 30분을 한다면 아주 강도 높게 하세요. 길고 피곤한 운동은 짧지만 빈번한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주지 않을 겁니다. 세트와 반복에 집중하면 근육이 빨리 생깁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짧은 세션은 이후 회복 시간이 적게 필요하므로 좀 더 자주 운동을 할 수 있고 머지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80%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겨우 20%만이 우리가 하는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음식을 보조제로 대체하는 것은 좋은 운동과 정신적인 집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할 거예요. 보조제는 음식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보조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보조제를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속지 마세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단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육은 회백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근육을 훈련하고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지만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음악은 동기부여를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완전히 조용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고 역기를 들고 스트레칭을 하는 건 정말 지루할 거예요. 적절한 음악이 있는 재생 목록을 사용하면 운동 시간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트랙으로 시작하고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마칠 때는 좀 더 편안한 트랙으로 마무리하세요. 마사지는 근육의 휴식을 돕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많은 연구는 마사지가 운동 후 근육의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근육은 운동을 하는 동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때 무게와 힘이 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쉐이크를 대체할 수 있는 맛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저지방 초콜릿 우유를 마시면 비싼 회복 음료만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콜릿 우유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이 상당히 좋아서 효과가 뛰어납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페달을 함께 밟으면 혼자 할 때보다 2배는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헬스장에 다니세요. 단백질은 운동 후에 근육을 만드는 주요 조력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세인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세인은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건 단백질 합성률을 밤새도록 증가시킵니다. 필요한 카세인을 섭취하려면 잠들기 전에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를 드세요. 아침 식사처럼 보이는 저녁 식사는 브리너라고 불리는데 또한 더 쉽고 빠르게 잠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5번씩 먹되 한 끼를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가볍게 하세요. 또한 1, 2, 3 법칙도 있습니다. 접시에 지방 1, 단백질 2, 탄수화물이 3의 비율로 포함되게 하세요. 새로운 식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지방을 빼고 싶은지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둘 다는 불가능해요. 준비 운동을 할 때 기동성 훈련을 포함시키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연성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그것보다 기동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쿼트와 버티 운동을 추가하세요. 스쿼트를 하면서 최대한 무릎을 멀리 떨어지게 하세요. 한 팔을 천장을 향해 올리고 다른 한 팔과 손은 바닥에 대고 누르세요. 양쪽 팔은 가능한 한 곧아야 합니다. 균형을 유지하세요. 얼굴은 위로 향한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릎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팔꿈치로 받치세요. 옆으로 누운 트위스트 자세 또한 기동성을 향상하는 데 훌륭한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복근 운동이라고 하면 윗몸 일으키기가 떠오르지만 최고의 운동은 아닙니다. 첫째,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운동이 되지만 완벽한 폼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겐 어렵습니다. 둘째, 속임수를 쓰기가 쉬워요. 셋째, 잘못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덜 안전한 버전의 크런치라고 할 수 있죠. 크런치를 하려면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려 발이 바닥에 평평히 치도록 하세요. 손끝이 서로 닿은 상태에서 머리 뒤로 손을 올리고 매트에서 머리와 어깨를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항상 허리를 바닥에 대고 누르세요. 그런 다음 다시 몸을 내리고 반복합니다. 초보자에게 좋은 또 하나의 복근 운동은 버드독입니다. 무릎을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고 양손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바닥에 단단히 대기만 하면 됩니다. 한쪽 손과 반대쪽 무릎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다른 손과 무릎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무게 중심을 유지하세요. 이건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목록에서는 순위가 낮은데 허리,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에도 도움이 되기에 복부만 공략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V업은 윗몸 일으키기에 몸통 움직임을 다리를 뻗는 동작과 결합합니다. 균형, 운동성 및 앞 허벅지 힘을 기르는데 매우 좋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다음 팔과 다리를 위로 완전히 뻗어서 V자 모양으로 만드세요. 골반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몸을 반으로 접는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은 비스트 홀드입니다. 이 동작을 위해선 무릎을 땅에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세요. 그러면서 코어에 힘을 주세요. 발은 바닥에 둔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 이 자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보세요. 처음엔 1분으로 시작합니다. 이 동작을 좀 더 어렵게 하려면 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앞뒤로 기어갑니다. 다음 운동은 할로우 락입니다. 발을 머리 위로 올리고 등을 대고 누우세요. 그런 다음 바닥에서 다리와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복근을 조여줍니다. 발, 다리를 든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중을 이용하여 몸을 앞뒤로 약간 흔듭니다. 복근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 모두 플랭크를 잘 알고 있어요.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팔, 엉덩이, 앞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코어를 집중 공략하는 운동을 찾고 있다면 플랭크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호버는 플랭크와 유사한 또 다른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푸시업 자세가 아니라 팔꿈치를 기댄다는 점입니다. 편리한 복근 운동 장비는 복근 휠이나 복근 롤러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코어에 힘을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발을 앞으로 뻗어서 휠을 앞으로 굴리세요. 휠은 코어에 있는 여러 근육을 다른 각도에서 겨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은 러시안 트위스트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통과 다리가 넓은 각도가 되도록 뒤로 젖히세요. 그런 다음 코어를 이용해서 중심을 잡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통을 좌우로 비틀어줍니다. 발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상체 전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음은 캔들 레이즈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어깨 뒤로 굴러 엉덩이와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위로 들어올릴 때 복근이 활성화됩니다. 데드버그 운동은 코어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 좋은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발과 엉덩이를 90도로 하고 등을 대고 누우세요. 팔을 위로 똑바로 뻗으세요. 왼팔을 내리면서 오른쪽 다리를 뻗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팔다리가 땅에 닿기 직전에 둘 다 멈추세요. 그런 다음 시작 위치로 돌아가서 반대쪽 팔다리로 반복합니다. 다리를 더 길게 뻗을수록 운동 효과가 더 커집니다.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마운틴 클라이머는 코어 운동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복부 힘이 필요합니다. 골반이 뒤로 젖혀지고 번갈아 무릎이 가슴으로 오도록 하세요.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는 단거리 주자를 생각해보세요. 골반이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 복근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또 하나의 운동은 힐탭입니다. 일반 크런치 자세에서 팔을 쭉 뻗고 몸을 구부려 양쪽 발꿈치를 번갈아 댑니다. 이것은 측면 복근 전체를 조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식스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다음 운동은 리버스 크런치를 위해서 팔을 옆구리에 대고 누우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올리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리세요. 숨을 내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리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그 자세를 유지한 다음 다리를 천천히 출발점까지 내리세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등을 구부리지 않도록 하세요. 롱 레버 플랭크는 기존 플랭크보다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이번엔 발과 발꿈치를 같이 모아주세요. 그리고 발꿈치가 이마에 닿을 정도로 발을 뒤로 움직여 뻗습니다. 그러고 난 후 일반 플랭크와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세요. 사이드 플랭크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동작 중 하나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서 상체를 팔꿈치로 받쳐주세요. 그런 다음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처음엔 1분간 시도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에서 반복합니다. 몸통 트랙 또한 훌륭한 운동기구입니다. 직접 구입해서 집에서 쓸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체력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통 트랙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운동은 복근을 수축시켰다가 최대한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냥 몸을 뒤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상위 5가지 복근 운동을 살펴볼게요. 수직 다리 크런치를 하려면 양손을 모아 목 뒤에 댑니다. 다리를 위로 올리고 쭉 뻗으면서 허리가 바닥에 납작하게 닿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상체를 웅크리고 어깨 쭉지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일반 크런치를 할 때처럼요. 4위는 짐볼 크런치입니다. 공을 사용하면 단단한 표면 때문에 척추를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동작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 힘을 늘리고 척추를 지지하며 더 나은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반 크런치를 하는 것보다 약 40%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복근 운동 3위는 캡틴스 체어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옆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코어를 꽉 조여주세요. 그런 다음 두 무릎을 동시에 위로 올립니다. 또한 이 동작을 변형해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경우 양쪽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유지해보세요. 두 번째로 좋은 복근 운동은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 바닥에 들어놓은 상태에서 등을 바닥에 대고 시작합니다. 양손을 머리 옆에 살짝 얹고 한쪽 다리를 땅에서 들어 올려 뻗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쪽 다리를 들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리세요. 이때 반대쪽 팔은 위로 올린 무릎에 닿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코어가 뒤틀릴 거예요.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10번 정도 계속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복근 운동 1위는 할로우 바디 크런치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세요. 팔과 다리를 올리고 코어에 단단히 힘을 주세요.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되 턱은 가슴에 너무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10초 또는 20초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동작이 최고의 복근 운동인 이유는 다른 근육에 의존하거나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반을 기울이고 어깨를 바닥에 들 때 상하 복부를 모두 단련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단계별 운동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쉽게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먼저 60초 동안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자리 걷기. 이 운동은 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심박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본격적인 오늘의 운동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몸을 준비시켜주세요. 달리기를 하듯 팔꿈치를 비스듬히 세우고 그 자리에서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전에 마칭 밴드를 해보셨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제자리 걷기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다음 60초 동안 할 운동은 뒤로 차기. 발을 골반까지 뒤로 차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이 갑니다. 이 운동은 몸무게에 따라 60초에 13칼로리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을 60초 동안 해보죠. 크게 팔 돌리기. 이 운동은 몸과 어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등 윗부분의 긴장을 풀어줄 겁니다. 먼저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서서 팔을 옆으로 올리세요. 먼저 팔을 앞으로 돌린 다음 뒤로 돌립니다. 이제 엉덩이에 약간의 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죠. 얼터네이트 런지. 이 운동은 코어를 단련시켜주고 지방을 태우는 운동을 하기 전 준비를 도와줄 거예요. 이제 땀을 좀 흘렸으니 복근을 탄탄하게 만들고 허리둘레를 줄여보도록 하죠. 월 크런치. 다리를 벽에 대고 손을 등 뒤로 받쳐줍니다. 어깨를 올리면서 복근에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힘을 줘보세요. 1초에서 2초 정도 버텨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깨를 편안하게 두고 크런치를 하면서 복근에 힘을 주는 동안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이 운동의 정반대 운동도 해봐야죠. 슈퍼맨 자세. 등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더 강한 코어를 만들어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은 소홀히 하고 복근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시작하려면 배를 대고 누워 팔과 다리를 쭉 뻗으세요. 한쪽 팔을 반대쪽 다리와 함께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다른 한쪽 팔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익숙해졌다면 발은 아래로 두고 팔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발을 다시 올려주세요. 전문가라면 손과 다리를 모두 올려도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이 자세를 4초 동안까지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만약 다리가 조금 아프다면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다음 운동은 복근의 강도를 높이고 신체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처음 하시는 분은 다리를 공중에 올리고 손을 옆이나 엉덩이 밑에 두세요. 뭐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근이 당기는 게 느껴질 때까지 다리를 반쯤 내리세요. 다리를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일단 첫 번째 버전에 익숙해졌으면 다리를 아래로 내리되 땅에는 닿지 않도록 해보세요. 가슴에 힘을 주거나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초보자들이 허리를 쓰다가 다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말고 바닥에 등을 고정해 두세요. 리버스 크런치. 이 운동은 여러분 복근의 아랫부분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식스팩을 좀 보여드릴까봐요. 시간이 지나면 탄탄한 배와 튼튼한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을 위로 올리고 손을 귀 뒤로 보내서 머리를 공처럼 받쳐줍니다. 그런 다음 발 뒤꿈치를 엉덩이 앞에 놓으세요. 가슴을 들어 올려 허벅지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발 뒤꿈치는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같은 운동을 30초 더 하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려 보세요. 잘하게 되면 무릎을 90도 각도로 하고 발목을 교차시켜 보셔도 좋습니다. 팔꿈치를 무릎 쪽으로 붙이거나 턱을 내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레그 플러터 킥으로 휴식을 취해보죠. 강도를 보자면 이건 휴식 운동입니다. 허리가 더 날씬해지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코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을 땅에 대고 쭉 펴니다. 다리를 뻗은 뒤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30초 동안 다리를 위아래로 차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위에서 다리를 가위처럼 교차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깨를 바닥에서 올리거나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곧게 펴세요.
그리고 일단 요령을 터득하면 매주 10초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치웜. 팔과 가슴을 튼튼하게 해줄 웨이트 운동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몸풀기 운동에 익숙해지게 되면 인치웜을 몸풀기 단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세요. 그런 다음 두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손바닥을 사용해 앞으로 기어가 보세요.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합니다. 2, 3초간 일시정지한 후 거꾸로 돌아오세요. 이제 일어서거나 전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인치웜을 너무 빨리 하면 효과가 덜하고 근육을 당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코어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목은 앞으로 구부리지 마세요. 앞으로 걸어갈 공간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플랭크 위치를 확장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더 평평하게 하고 그 자세를 5초 더 유지하세요. 팔 운동도 해야겠죠? 테이블 리버스 파이크. 이 운동은 어깨, 엉덩이, 다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동 중 손에 꼽을 만한 거고요. 단 몇 초 만에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몸무게의 중심은 손바닥 가장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릎은 위로, 어깨는 뒤로, 몸통은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엉덩이를 내리고 원하는 만큼 반복하세요. 더 어렵게 하고 싶으시다면 다리를 좀 더 벌리고 발 뒤꿈치를 이용해 햄스트링을 굽힐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손과 정렬되도록 다시 내려주세요. 전문가시라면 다리를 바닥에 곧게 뻗고 발가락을 앞으로 향하게 한 후 테이블 자세가 될 때까지 어깨를 말아주세요. 내려올 때도 다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업앤다운 플랭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코어를 튼튼하게 하고 신체의 거의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체중 감량도 도와주는 좋은 운동이에요. 초보자라면 일반적인 플랭크 자세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업앤다운 플랭크를 시도하셔야 해요. 이게 더 어려운 버전이거든요. 손바닥을 어깨 아래에 놓고 손을 번갈아 가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어깨 아래에 놓지 않고 앞에 두는데요. 그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엉덩이를 높이 들어서 잘못된 자세를 취하거나 팔을 움직이면서 바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 허리를 곧게 펴서 정확하게 자세를 지켜주세요. 자, 오늘 잘하셨어요. 이제 시원한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마무리해 볼까요? 30초 동안 아기 자세를 취해 스트레칭을 하고 긴장을 푸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스트레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유연성을 높이고 모든 긴장을 풀기 위해 30초 동안 복근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매일 고양이와 소자세, 햄스트링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과 같은 새로운 스트레칭을 시도해보세요. 돈도 근육처럼 쭉쭉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 깨라고요? 사무실 의자에 장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특별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손목 스트레칭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여러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게 해줍니다.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몸 앞으로 뻗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천장을 향하도록 손목을 위로 구부리세요. 그런 다음 손을 시작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먹을 쥐고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손목을 움직여보세요. 잠시 이 동작을 계속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손목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원한다면 물병을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물병이 아령 역할을 할 거예요. 손을 좀 쉬게 하고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팔꿈치를 위로 움직이고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함께 모아 누르면서 똑바로 앉으세요. 상체를 천천히 돌리면서 팔을 한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런 다음 조심해서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물병 아령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권투 드릴이나 바이셉 컬과 같은 팔 운동을 할 때 사용하세요. 이 운동은 일어서서 혹은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운동당 1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하세요. 책상 팔굽혀펴기는 상체에 아주 좋습니다. 어깨 너비로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몸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책상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가슴을 책상 쪽으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마치 일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처럼요. 등을 곧게 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뒤로 밀어 올리세요.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책상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편한 신발을 신거나 아예 신발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에는 벽에 기대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고 난 후에 허리 근육의 긴장을 쉽게 풀 수 있어요. 턱을 내리고 머리를 좌우로 굴리세요. 다 하고 난 후에 어깨를 굴려서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세요. 먼저 앞으로, 그러고 나서 뒤로 하세요. 하루에 이 동작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각 세션은 약 30초 정도여야 합니다. 이제 앉아서 의자 등받이 뒤로 손깍지를 끼세요. 가능한 한 많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세요. 팔꿈치를 똑바로 하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숨을 길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세요. 이제 오른팔을 가슴 앞에 두세요. 왼손으로 팔을 받쳐서 등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팔을 누르고 최대한 뒤로 뻗으세요. 어깨 쪽지의 근육을 더욱더 스트레칭하려면 오른쪽 어깨 너머를 보듯이 고개를 돌리세요. 적어도 15초 동안은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오른팔을 등 뒤로 움직이세요. 악수를 할 것처럼 두 손을 잡으세요. 한 손으로 몸을 구부리고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한 다음 반대쪽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운동은 승모근, 등 아래로 내려가는 큰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앉을 때 오른팔을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팔꿈치를 굽혀서 천장을 향하도록 합니다. 어깨 쪽지 옆 등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등 뒤로 왼팔을 뻗으세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뚝을 뒤로 밀어 올리세요. 두 손이 서로 닿도록 하세요.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운동은 팔을 스트레칭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고양이 소 자세를 하려면 의자에 앉으세요. 팔꿈치를 천천히 조이고 턱을 내리세요. 2초에서 3초 정도 그렇게 계세요. 그러고 나서 몸을 곧게 펴고 어깨 쪽지를 꼭 조이세요. 양팔을 벌리고 가슴을 펴서 머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 자세로 몇 초간 머무르세요. 이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이어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의자 레그 레이저를 시작하세요.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리세요. 다리를 똑바로 뻗도록 하세요. 움직이지 않거나 몇 초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와 평행이 되거나 혹은 조금 더 높게 하고 발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을 아래로 움직여 발꿈치가 바닥에 닿게 한 후 다시 들어 올리세요. 다리별로 10에서 20회 반복하세요. 일반 레그레이저에 익숙해지면 무게를 더 할 수 있습니다. 핸드백이나 가방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삼두근 딥스를 하려면 움직이지 않고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이 필요합니다. 손바닥을 책상이나 의자에 올려놓으세요. 어깨 바로 밑에 놓아야 합니다. 다리를 조금 앞으로 움직이세요. 더 쉽게 변형하려면 무릎을 구부리세요.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리를 쭉 뻗으세요. 자, 팔꿈치를 구부려서 팔꿈치가 뒤쪽을 향하도록 하면서 몸을 아래로 내리세요. 팔을 쭉 펴서 몸을 올립니다. 이 딥스 동작을 10번에서 20번 실시해줍니다. 몸을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깨를 낮추는 겁니다. 삼두근에 집중하고 몸을 꼿꼿하게 유지하면서 목을 길게 빼세요. 두 번째 실수는 팔꿈치 관절은 사용하지 않은 채 엉덩이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삼두근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글루트 클렌치는 엉덩이 근육에 좋은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 근육을 조이세요. 이 자세를 약 15초간 유지하세요. 10에서 20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 이 운동을 반복하세요.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오래 앉아있을 때 발생하는 요통이 줄어듭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상체를 오른쪽으로만 최대한 돌리세요.
이 자세를 5에서 10초간 유지한 후에 왼쪽으로 전환합니다. 5회 이상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복근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강한 복근은 몸통을 안정시키고 좋은 자세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려면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하지만 이 운동은 서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발가락으로 설 때까지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다음 30에서 4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후에 발을 다시 바닥으로 내립니다. 3번 더 하세요. 의자 팔굽혀펴기를 하려면 사무실 의자에 다리를 모으고 똑바로 앉으세요. 팔걸이를 잡고 배를 끌어당기고 온몸을 들어 올리세요. 의자 위 몇 센티미터라고 해도 충분해요. 배, 손, 팔 근육만 사용하세요. 10에서 2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5에서 10회 반복하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향상될 거예요. 평범한 런지도 도움이 됩니다. 런지는 모든 다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똑바로 서서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디드세요. 등을 곧게 펴니다. 앞에 있는 다리를 90도 각도로 구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다리별로 10개에서 20개의 런지를 합니다. 반복이 지겨워지거든 리버스 런지를 하세요. 발을 앞이 아니라 뒤로 내딛는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의자 스쿼트를 해봅시다. 의자를 뒤에 두고 의자 앞에 서세요.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좌석 쪽으로 내리세요. 요령은 발꿈치에 체중을 실어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기 직전에 멈추세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일어납니다. 10회에서 20회 반복하세요. 스탠딩 리어 펄스를 하려면 책상 가장자리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구부리세요. 발목을 펴시고요. 발 뒤꿈치를 5cm 정도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약간 풀어주면서 발을 몸 뒤에 대고 누르세요. 이 펄스 동작을 30회 실시해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다리도 반복하세요. 특별한 스포츠 음료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 체리 주스가 여러분의 몸을 관리해 줄 거예요. 운동 후에 근육통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육통은 보통 운동을 하고 하루 혹은 이틀 후에 시작되고 셋째 날에는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체리 주스는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원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서 전자를 빼앗고 손상시키는 분자입니다. 신체리 주스는 또한 다른 체리 주스에 비해서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맛이 더 강한데 체리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 있는 빨간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항염증 특성 때문입니다. 운동 후에 근육에서 느끼는 염증은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회복 과정에서 신체리 주스는 근육을 더 빨리 회복하고 체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후에 마시면 됩니다. 수분 공급에 주의하세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면요. 수분을 재충전하면 자동적으로 몸의 힘이 회복되고 근육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치에 맞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요. 체리 주스가 아니더라도 물, 홍차, 녹차, 코코넛물, 초콜릿 우유 혹은 당분이 적은 스포츠 음료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음료에는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소인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당연하게 들리지만 식단 조절도 필수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고 식사를 거르진 마세요. 그러면 근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고 신진대사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고기, 유제품, 달걀, 견과류, 그리고 콩과 식물을 선택하세요. 푸짐한 식사 외에도 너무 칼로리가 높지 않은 좋은 운동 후 간식을 선택하세요. 운동 후에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냉온 치료입니다. 아주 쉬워요. 아니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먼저 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로 바꾸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연구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치료법이 다른 회복 방법보다 근육 통증을 완화하고 몸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폼 롤러는 자가 마사지를 위한 도구입니다. 한 연구는 파워리프팅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허벅지 근육에 폼 롤러를 사용한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근육통이 적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롤러로 마사지한 특정 부위로의 혈액순환이 자극되고 그러면 결국 근육 조직에 중요한 영양분 공급을 돕습니다. 운동 전에도 근육을 좀 풀고 싶을 때 폼 롤러 마사지를 할 수 있지만 운동을 마치고 난 후 몸을 식힐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당기는 근육 위로 천천히 굴리고 만약 유난히 아픈 지점이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20초에서 30초 동안 눌러주세요. 능동적 회복, 즉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서 몸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가, 조깅, 걷기 또는 수영 등 너무 힘들지 않은 운동이어야 합니다. 근육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활동을 멈춰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액순환은 격렬한 운동으로부터 몸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 동시에 관절과 근육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운동을 쉬는 날에도 낮은 강도로 활동적으로 지내면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집안 청소도 저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열심히 청소하세요. 스탠딩 책상은 규칙적인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남은 하루 동안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낮에 직장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면 자세를 고치기 위해 스탠딩 책상을 고려해 보세요.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재밌는 것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벽에 기대야만 할 수 있고 완벽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아지고 힘과 기동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겁니다. 세균을 피하려면 운동 후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우리 몸은 피지라고 불리는 기름진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가 각질과 결합하면 모낭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 땀에 젖은 운동복을 너무 오래 입고 있지 마세요. 부상을 피하기 위해 훈련에 잘 대비하고 몸을 격렬한 신체 활동에 준비시키세요. 준비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햄스트링과 같은 더 큰 근육 그룹에 먼저 집중하세요. 느린 속도로 시작하여 점차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더 빠르고 더 강렬하게 진행하세요. 제자리에서 조깅을 하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점핑잭과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5분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점핑잭은 팔벌려 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따뜻해지고 활기차고 관절이 좀 더 잘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제 운동할 준비가 됐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보통 운동 시작보다는 운동 후에 하는데 이미 몸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몸을 식히기 위해서 합니다. 게다가 움직임의 범위가 더 큽니다. 특히 오랜 운동을 하고 난 후 시간이 부족할 때는 생략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줄여주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관절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멈추는 지점을 관찰하는 것으로 움직임의 범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한 달 동안 한 후에 그 범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스트레칭은 또한 다음 운동을 위해 근육을 준비시킵니다. 다음 날이든 며칠 후든지 말이에요. 운동 1시간당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훈련 중에 주로 사용한 근육 그룹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합니다. 각각 20초에서 30초씩 스트레칭을 하세요. 뭔가 불편하다면 조심하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어쩌면 지나치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허벅지 뒤 근육 스트레칭은 바닥에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똑바로 뻗습니다. 왼발이 오른쪽 무릎에 닿도록 왼쪽 다리를 구부리세요. 이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오른손을 발가락에 닿도록 뻗으면서 햄스트링을 늘려보세요. 만약 할 수 없다면 대신 정강이를 잡으세요. 이 운동을 할 때마다 조금 더 멀리 뻗고 어깨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세요. 같은 동작은 왼쪽 다리로 반복합니다.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도 바닥에 앉은 채로 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왼발을 땅에 평평하게 댑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가로지르고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 다리를 상체 쪽으로 당긴 채로 그 자세를 유지한 다음 30초 후에 반대편도 똑같이 하세요. 사타구니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이 서로 닿도록 하세요. 발가락을 잡고 힙을 구부리면서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세요. 허리 스트레칭을 하려면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굽히고 정강이를 껴안으세요.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가 당기는 것을 느끼세요. 복근 스트레칭은 엎드려서 합니다. 손은 어깨 아래에 두세요. 상체를 바닥에서 밀어내고 골반은 지면에 닿도록 유지하세요. 이 동작은 복부 앞부분 스트레칭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잠을 푹 자세요. 고양이는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솔깃하게 들리지만 우린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평균적으로 우린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안에 잠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잠이 부족하다면 5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규칙적인 운동은 더 좋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맞아요. 칼로리가 높거나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군살이 쉽게 찐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신다면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지방을 훨씬 더 빨리 태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팅데이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특정 종류의 팝콘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보죠. 중간 크기의 피망은 약 30칼로리 정도입니다. 속을 판에서 간 칠면조 고기나 간 쇠고기, 쿠스쿠스로 속을 채워서 오븐에 넣어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파프리카를 가늘게 썰어서 볶아내는 것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잔뜩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식이성 발열 효과 때문에 계란 속의 소화 단백질은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진대사란 섭취한 모든 음식을 몸에서 흡수하고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뜻해요. 식이성 발열 효과는 총 열량 섭취의 약 10%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몸에서는 음식을 먹는 동안 약 200칼로리를 태울 것이고 음식과 관련된 다른 모든 과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거예요. 치즈와 설탕, 우유를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계란은 우리가 먹기에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다음 메뉴는 연어입니다. 가능하다면 농장에서 기른 양식 연어 대신 야생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를 찾아보세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양식 연어는 칼로리와 지방의 비율이 높고 오메가6의 양도 더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런 양식 연어를 많이 섭취하고 있죠.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를 나란히 두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양식 연어종에는 지방을 나타내는 흰색 줄무늬가 더 두껍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어는 포만감이 강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샐러리는 95%가 수분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낮은 열량의 음식 중 하나죠. 포만감이 꽤 있고 칼슘, 칼륨, 항산화 물질 등 필수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을 늦춰주는 영양소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산소와 불안정한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식단에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샐러리 음식에는 쌀사와 같은 저칼로리 딥을 곁들여도 됩니다. 일반적인 용량의 살사는 약 130칼로리 정도입니다. 핫소스도 좋아요. 칼로리가 적고 참치, 계란 또는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잘 어울리죠? 샐러리나 고추 같은 채소도 잘 어울려요.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소스가 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줄 것이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금치는 열량이 가장 낮은 채소 중 하나일 겁니다. 어차피 시금치는 대부분 물이고 한 컵에 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식이섬유죠. 덕분에 포만감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과 같이 유용한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시금치는 날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다른 녹색 채소는 브로콜리와 케일이에요.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쪄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곁들여 먹을 수도 있죠. 브로콜리는 한 컵에 31칼로리이며 케일은 33칼로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은 아마도 지난 3000년 동안 케일을 먹어왔을 겁니다. 초기 로마 시대의 문헌에서는 잎이 무성한 녹색 식물에 대해 언급하는데 아마 케일도 여기 포함되었을 거예요.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겨울철, 가을철 선선한 날씨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생야채의 맛을 좋아하신다면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케일 잎에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굽는 거예요. 콜리플라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렇게 당기는 음식은 아니지만 한 컵에 2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생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콜리플라워를 쪄서 향신료와 허브 또는 레몬 제스트로 맛을 내실 수 있어요. 구워도 좋고요. 콜리플라워는 쌀이나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겁니다. 콜리플라워를 잘게 썰어 프라이팬에서 요리하거나 삶은 다음에 으깬 콜리플라워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워낙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버터를 넣어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저탄수화물 피자를 만들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수프를 더 많이 드셔보는 건 어때요? 수프에서 최소 90%는 수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료에 달렸습니다.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야채로 수프를 만들고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곁들여 드실 수 있어요. 생선, 쇠고기, 버섯, 토마토 수프 등 크리미한 수프를 만들면 배가 불러서 자동적으로 음식이 덜 먹고 싶어지고 그만큼 느끼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 목록에서 애호박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칼로리도 낮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 파스타, 국수, 구운 애호박 튀김 등 끝도 없죠. 특히 애호박은 파스타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애호박을 멋지고 얇게 썰어줄 특수 칼까지 갖고 계시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가장 풍미가 좋은 건 작거나 보통 크기의 애호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호박을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호박은 씨앗에서 나오고 꽃이 피는 부분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애호박은 과일이라는 거죠. 아보카도는 어떤 조리법에도 쉽게 곁들일 수 있으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이 가득 차 있어요. 아보카도 칼로리의 거의 80%는 지방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아보카도도 채소가 아닌 과일입니다. 껍질이 어두울수록 아보카도가 더 잘 익었다는 뜻인데요. 만약 숙성 과정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종이봉투에 잘 익은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주세요. 바나나가 만들어내는 에틸렌가스는 아보카도를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아보카도의 반쪽을 살사로 채우거나 바다소금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아요. 닭가슴살은 가장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꼭 식단에 추가해주세요. 근육을 회복시키고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줄 가벼운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완벽하죠. 또 이 목록에 있는 채소들과 잘 어울릴 거예요. 건강에 좋은 간식은 존재합니다. 견과류가 그 예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만감이 더 오래 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과자, 감자튀김 같은 정크푸드 대신에 피스타치오, 아몬드, 헤이즐넛 또는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를 한 줌씩 드세요. 그리고 더 오래 드시려면 껍데기 채로 보관하세요. 가볍고 영양가 있지만 또 신선한 간식을 먹고 싶다면 얼린 포도 한 컵 어떠세요? 맛은 달달하지만 칼로리를 지나치게 섭취할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포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얼린 바나나도 좋습니다. 영화나 좋아하는 TV쇼를 보면서 팝콘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팝콘도 저칼로리 음식 목록에 있으니까요. 팝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늘고 살이 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터가 많이 들어간 걸 고르신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일반 옥수수 팝콘을 사시면 기름과 버터를 많이 넣지 않고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팝콘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때문에 한 번에 팝콘을 너무 많이는 먹을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 팝콘처럼 건강에 좋은 간식보다는 감자칩을 많이 먹는 게 더 쉽겠죠. 그릭 요거트나 저지방 요거트를 먹어도 좋아요. 요거트를 얼리거나 신선한 과일, 다진 아마씨, 심지어는 저지방 그래놀라와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아주 쉽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이죠. 수박은 90% 이상은 수분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대부분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먹지 못할 거예요. 수박 한 컵은 50칼로리 미만이에요. 보너스로 더운 여름에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대부분 물로 구성된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샐러드와 잘 어울리고 많이 먹어도 좋은 건 바로 오이예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섬유질 등이 들어있죠. 간단하게는 오이를 썰어서 약간의 소금을 뿌려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실 한 가지는 가끔씩 건강엔 나쁘지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고수한다면 크게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잘 아시겠죠?